안녕하십니까. 미래ELC 사원 대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이제는 렌즈에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긴장이 남아있고 그리고 떨림도 있고 지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날이 거듭하고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중국으로 수출하시는 화장품 업체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미팅을 요청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부산 업체를 한번 만났었는데 다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요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예전만치 못하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중소기업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생허가를 10년째 해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올해 1월 1일 날 저희 화장품 위생감독조례가 199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었는데 31년 만에 새로운 법규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화장품 법규죠. 이런 신화장품 법규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기존보다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 못하겠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신화장품 법규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항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실시 규칙이라든지 각종 신청기업, 여기서 신청기업은 해외 신청기업입니다. 비단 한국 기업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에 들어가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효능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효능평가가 없었는데 임상 실험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각 원료마다의 이제 원료 품질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서류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도대체 실시 규칙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앞으로는 각각의 원료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저희 한국처럼 이제 코드 등록이 있잖아요. 그런 코드 등록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 배경을 보아하지 저희가 이제 많은 업계 관계자들 분들과 마케팅, 연구개발 그리고 물류 수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지금 중국에서의 이런 화장품 신법규 공포에 저희는 자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국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군요. 즉 내수 시장을 훨씬 더 이제 확대해서 자국 안에서 돈이 돌게끔 하겠다라는 저희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많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탓에 지금 각국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국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보호무역제를 강화하는 추이,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중국 화장품들이 제형이 상당히 많이 깨졌었대요. 자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한테의 신뢰도나 이런 품질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낮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뢰도가 낮았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주위에서 이런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특히나 스테빌라이징,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제형 자체를 한국 기술의 거의 90%는 소화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신법규를 통해서 타국에서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이죠. 진입 장벽을 중국에서 멍칸이라고 하는데 멍칸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상당히 저희한테는 이제 도전의식이 생기거나 네거티브하게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역시나 중국말에도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실현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첫 번째,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 온라인 시장 이미 많이 진출해 있죠. 예를 들면 티몰이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나 이런 쪽으로 B2B나 B2C 여러 사이트에 진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경우에 위생허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 상표 등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표 등록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소요되시는지 아시죠? 최소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원증까지 나오는 데는 중국에서는 접수 통지서 나오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표 등록증을 취득을 할 때까지는 거의 10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과 이제 위생허가를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입점비가 상당히 높죠. 티몰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몇만 위안, 이게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소 몇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지사도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핀로더라든지 그리고 몇 개의 플랫폼들은 아직까지도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낮은 입점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낙심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온라인 시장을 개척 아니면 테스트 마켓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저는 기계치인데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는 좀 힘들어서 많이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중소기업들도 변모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변모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러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 대체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비관세 장벽이 높지 않은 시장을 꾸준히 문을 두드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죠. 왜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 수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전략을 새롭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법 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상당히 많았었죠. 저희 일명 따이공, 핸드캐리, 그리고 묻지맛 컨테이너 이런 식의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딜레마인 것 같죠. 딜레마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정식 루트로만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혹 샘플을 보냈는데 샘플에 대한 부분도 중국 해관에서는 이제 위생허가를 받고 오라. 아니 샘플을 보내는데 왜 그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곤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전시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회에서 이제 필요한 수량만큼의 이제 저희 제품들을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생허가를 받으라 참 현실적으로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통 여러분들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간혹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6호 박스, 우체국 6호 박스를 해서 되게 사이즈 큰 거 있어요. 그 사이즈에 한 50개, 100개를 넣으면 당연히 그거는 샘플로 간주를 안 합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보통 샘플이나 혹은 개인 선물용이다 라고 하면 보통 1, 2호 박스에 5개 미만으로 넣으셔야지만 정상 통관될 여지가 있고요. 그 이상인 수량일 경우에는 정말 압수를 당한다든지 혹은 폐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못 돌려받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무의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따이공이나 핸드캐리 쪽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원료 시장의
확대입니다. 자, 지금 기존의 위생허가 신원료 허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원료에 허가 등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료를 꼽자면 저희 줄기세포 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줄기세포 최대열에서 추출한 이 줄기세포 원료가 신원료로 분류해서 저희가 신원료 허가를 받기에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시간과 몇 천만 원 혹은 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됐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신법규가 공포되고 나서 신원료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바뀐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화장품 원료 부분에서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장품을 대체할 품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식품이 되겠죠. 저희 한국 식품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식품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결합이 된 거라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 K-팝이라든지 여러 전 세계 트렌드에 있어서 저희 한국의 문화가 아주 우수하다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실제 그게 매출로도 직결이 돼서 많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있죠. 자, 앞으로는 이 식품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중국으로 화장품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저희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들이 혹은 제조사들이 대체 시장으로 식품을 많이 접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품 시장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저희 K푸드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신법규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현재 당면해 있고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이 여러 화장품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1편은 제가 생각한 분석 내용이고 향후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업로드 할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 신법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례 위주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온라인 시장을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업에 조그만 하는 광명이 찾아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